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위치와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위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 한번 봐야 되겠죠. 기능이 발생하고 위치가 나타나면 어떠한 형태든 위력이 생기는데 위력이 없는 기능은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기능에는 다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력이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노예도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노예나 노예가 없다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주인 역시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주인은 더 이상 주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노예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필요로 하는 기능은 그 자체가 위력이 되고, 필요로 하는 위력이 있는 곳에 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신분제라는 것은 위치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위력, 보다 큰 위력을 지닌 위치에서 나타나는 위력의 구체적 형태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큰 위력을 지닌 이는 계속 그 위력을 지니고 싶어 하겠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도화하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법으로 만들면 가능한 일이겠죠. 모든 기능이 위력을 지닌 이상 위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비교가 가능한 관계로 정량화시 가능합니다. 그렇죠. 위치 중에는 관리하는 기능에 의해 나타난 위치가 존재하는데, 그렇죠. 관리하는 기능을 지닌 위치가 존재하죠. 이는 다른 기능과 결합될 수 있고 다른 위치로부터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집단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들을 나누어 소규모 집단에게 각각의 기능을 맡기고 책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책임자 역시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기능 중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계로 관리 기능 이외에 분단된 기능 수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관리 기능 이외에 책임지는 조직에 할당된 기능을 구성원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큰 조직에는 다양한 소규모 집단들이 있죠. 그 소규모 집단 내에는 또 별도의 관리 기능이 있겠죠. 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이는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규모 집단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소규모 집단을 맡은 책임자는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는 인간들을 관리하면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말이죠. 집단 총책임자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소규모 집단들로 이루어진 큰 집단은, 그렇죠. 총책임자가 있겠죠. 총책임자는 또 소규모 집단을 관리한다, 이 말이죠.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독립하여 존재하는 개별 집단이나 개인 역시 각각의 기능이 있는 이상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별 집단이나 개인 역시 미미할지라도 위력이 있겠죠. 또한 관리받는 기능 역시 한 집단 내에서처럼 구체적인 형태는 없으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윤을 얻지 못한다면, 혹은 이윤이 대폭 증가한다면 투자를 줄이거나 늘려야 합니다. 그렇겠죠. 손해나고 그러면
투자를 줄여야 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손해가 나면 반대로 큰 수익이 나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관리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결과에 의해 정당이 흥망성쇠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여당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당이 되는데 야당을 구성하는 정치인들은 그래요. 어떤 취급을 받나요? 세금을 축내는 정치 나부랭이로 한국에서는 취급되죠. 괴담이나 퍼뜨리고 유흥비나 퍼뜨리는 그래요. 정치 나부랭이로 취급당해요. 그래서 여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위력은 부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한 집단 내 위력이 강한 인간이 보다 약한 인간보다 많은 소득을 분배받게 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허다하죠. 사회 내에서도 보다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에 많은 분배가 이루어지고 영역 내에서도 보다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나 인간이 보다 많이 분배받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개별 집단이나 개인은 집단 수와 참여하는 인구수에 따라 분배받는 양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핵심 기능이라도 참여하는 이들이나 참여하는 집단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개별 집단이나 개별 인간에게 분배되는 양은 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핵심 기능이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수가 적을수록 각 개별 참여자가 분배받는 양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하는 수가 많을수록 분배받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별 참여자가 분배받는 양은 참여하는 집단 수나 인구 수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 게 있죠. 신분제가 사라진 이상 분배받는 양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는 질이 발생합니다. 현 시대 즉 시장 지배 시대에서 분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보다 필요한 사람, 돈 되는 사람이라는 질을 형성하게 되고 분배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비교적 필요가 없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이라는 질을 형성하게 되니 자연히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이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권력을 척도하는 인간관이 지배하던 신분제가 성립되어 있던 사회 혹은 신분제 사회의 종기를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저지되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산업공상이라 해서 그래요. 전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또한 이러한 인간관이 널리 유포된 곳에서는 더 이상 권력으로 사람을 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인간입니다. 권력을 척도로 하는 인간관에 비해서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지배하는 곳은 어떤가요? 훨씬 인권이 많이 보장이 되죠. 더 이상 권력으로 함부로 사람을 해할 수 없게 되잖아요. 하지만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은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한 인간관인 것이기도 합니다. 결함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 형성된 개념 속에 절대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참된 인간관과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대립하고 있는 바,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은 인간관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형태이지 인간관의 완성된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궁극의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시 한 편이 나오죠. 보죠. 제목 불멸의 벗. 등굣길 버스 정류장 교복 입은 단발머리 소녀의 눈망울에 소녀는 설레었다. 그래요. 졸업하던 날 전화번호 물어봐야지. 대쪽 같은 결심은 소녀를 삼켜버린 텅 빈 공간에 갈래갈래 쪼개졌다.
뭐 짝사랑과 같은 이야기죠. 어린 시절 10대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요. 단숨에 들이키는 쓴캔 맥주 첫 술에 파도와 바람은 잘도 제잘거리더군. 왜 혼자 술 마시냐고. 그래요. 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마음에 드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 그래요. 한번 전화번호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소년들은 별로 그렇게 용기가 잘 없죠. 잘 못 물어보죠. 소년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젠가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졸업을 하게 되면 못 보게 되겠죠. 졸업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겠죠.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 있는. 근데 어, 그날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텅 빈 공간밖에 없었다. 그래요. 텅 빈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했죠. 단숨에 비유법이죠. 단숨에 들이키는 쓴 캔맥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마음이 아파서 캔맥주를 마셨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겠죠. 유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많이 흘렀죠. 파도와 바람은 잘도 제잘거리더군. 왜 혼자 술 마시냐고. 일종의 의인법이 쓰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산정상에서 고개를 들면 그래요. 이 시를 쓴 이도 여러 번 등산을 해봤겠죠. 어린 시절 영상 흰 구름과 점점이 흐르고 그래요. 늙은 년 따위 왜 떠올리냐고. 너가 본 건 내 그림자라고. 제잘거리는 산세들 시절임에 미소 지으며 캔맥주 들이킨다. 여전히 캔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캔맥주를 마실 수도 있겠죠. 두 명이 등장하죠. 어린 소녀, 그리고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죠. 소녀는 일종의 상징이라 볼 수도 있겠죠. 욕망을 일으키는 존재,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존재, 그런 것에 반발하는 존재. 늙어가는 소녀가 되어 흩어지는 구름이 되어 일초의 불멸도 싫다면서 머리칼 피부 윤곽은 그 색의 그 감촉에 그 자태로 와보라고 미소하시며 손짓한다. 또 다른 존재를 또다시 여성을 떠올리며 의인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불멸의 벗. 그래요. 태울금화 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정기 즉 수천지 폐계의 그 정과 기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따라서 무너진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과 기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언뜻 떠오르는 것은 고대 중국인들은 채와 용에 입각해서 그래요. 생각을 이해하려 했죠.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정은 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 기는 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힘으로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언뜻 떠오르는 게 그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연중 원신제 즉 무궁야. 그래요. 정과 기능 하늘과 땅을 따라서 무너지지만 그래요. 원신에 머물러 있으면 무극을 이룬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앞에는 무너진다 했죠. 근데 원신과 함께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생천생지 계유 차이. 하늘과 땅이 생기는 일 모두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은 뭐가 되나요? 무국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신 자체가 무국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신 역시 원신의 다른 표현이 무국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학인, 단능, 호원신. 배우는 이가 어떤가는 신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에 대해서를 떠올 수 있죠. 어떻게 어떤가는 신을 지킬 수 있지? 어떤가는 신을 지킨다는 말도 비유적 표현이겠죠. 방법이 있겠죠. 방법은 뒤에서 하겠죠. 즉 초생제 음양지회 삶을 초월하여 음양의 밖에 있게 된다. 중국인들은 섭리를 음양의 법칙으로 불렀죠. 그래요. 어떤가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삶을 초월하여 섭리 밖에 있게 한다. 밖에 있게 된다. 즉 삶과 죽음을 있게 하는 섭리 밖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어떤가는 신이 섭리를 있게 하고 섭리를 입각해서 삶과 죽음을 있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부재 삼계 중 그리하여 삼계 속에 있지 않게 된다. 삼계에는 삶과 죽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난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계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이 있는 세계, 표상이 있는 세계. 그래요. 표상이 있는 세계. 그래요. 무색계, 표상이 없는 세계, 뜻으로 이루어진 세계. 마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겠죠. 자유견성 방가. 이것은 견성해야 가능하다. 참된 뜻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다. 견성. 그래요. 참된 뜻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뭔가요, 결국? 이런 신이 마음을 드러나게 해야 가능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소위 본래 명목시야. 소위 참된 모습으로 온다. 참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역시 이것을 가리킨다. 비유적 표현인 거죠. 참된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이것을 또 본래 면목이다. 참된 모습, 뿌리가 되는 참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선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이루는 구성요소나 작용을 일으키는 힘은 하늘이나 땅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어떤가는 신과 함께하면 그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가는 신과 함께하는 방법이 뭔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곳에 사는 이가 어떤가는 신이지요. 그래요. 하늘과 땅 모두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극이라. 그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떤가는 신 또는 어떤가는 신이 있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가 하는 신이 하늘과 땅을 잇게 한 존재로 어떤가 하는 신은 다름 아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를 가리킨다. 배우는 이가 어떤가 하는 신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과 죽음을 잇게 하는 섭리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이 있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오로지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고 어떤가 하는 신과 접촉하여야 가능한 일로 우리가 되는 참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